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문법은 다음 주에 할게요. 어쨌든 우리 고생 많았어요. 문법은 솔직히 쉽거든요.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비문학 3개, 이 문학 작품까지 같이 있으니까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끝이니까 힘내봅시다. 작품 보기 전에 우리 보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마 이 작품을 대부분 친구들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개발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대.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개발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요. 수몰 예정지인 마을에서는 생계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어떤 갈등이 드러나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금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기도 한대. 그리고 또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주민들이 눈을 피해서 들어온 외지인과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과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의 문제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편 수몰 예정지에서 유랑하는 이들끼리 연대를 통해 수몰 예정지에서 유랑하는 이들의 연대까지 어려운 이들끼리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 3가지는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4번째에서 수몰 예정지에서 이제 유랑하는 이 사람들 연대를 해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 우리 문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문학은 쉽게 시나 소설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시는 분석이거든요. 그쵸? 시는 분석이야.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현대시에서 윤동주 시인의 이 위로가 화자가 사나이가 화자인지 일치하는지 우리 아까 하면서 봤죠? 화자는 사나이가 아니야. 화자는 사나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헝클이는 존재야. 그런 것처럼 세분화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의 지문들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소설 분석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 소설을 분석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소설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더 많이 맞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더 수월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소설 작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를 문제로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조금 여기에서 이제 제시한 힌트를,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를 돕기 위한 힌트야.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일단 이 누구들이 겪는 문제라고?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의 모습이야. 수몰 예정지에 사는 수몰민의 모습을 통해서 개발 난민이 겪는 이 현실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생계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자, 2번째는 보상금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가 가속화된다. 보상금. 우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보면은 이제 다 무너져 내려가는 낙원구 행복동 주민들 있잖아. 거기에 이제 뭘 줘요?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주고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이 더 빨라진다, 가속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빈집이 늘어나서 외지인과 떠나지 못한 주민들, 수몰민 간에 문제가 발생한대.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서는 수몰 예정지에 유랑하는 이들끼리 연대를 통해 서로 돕는 모습까지 총 4가지를 이 시점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택자리인,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고 자란 자리인 집이 스물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관심이 없다. 스물 보상금을 나누어 가진 뒤에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 붕괴의 가속화. 가족 공동체 붕괴의 가속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물이 들어차면 덕님은 순천의 막내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바로 이렇게 한 발짝 앞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만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심정을 누가 알아주랴.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미가 어찌 살든 말든 자식들은 내려와 보지도 않아. 왜? 보상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덕님은 순천의 막내딸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했지만 시부모님과 영감의, 그러니까 남편의 산소를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그러나 그 심정은 누가 알아주겠냐요.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대. 남편 죽을 때 빼고 이렇게 이제 답답하고 애통한 적이 없었대. 설이 가까워 와요. 민족의 대명절이죠.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와 오는데 어느 자식 하나 내려와 보는 기미가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는 다시 올라가죠. 스물 보상금을 나누어 가진 뒤에는 볼장 다 봤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해체의 가속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혼자서 설을 쉬어야 하나, 혼자서 설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도 없는데 어느 자식 집으로 이제 설을 보내러 가야 되나. 진짜 막 가슴 먹먹해지는 것 같아. 80 노구가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지금 덕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대. 자,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대요. 이 수물 예정지에 수물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다라는 거는 누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언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수물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는데 사진 박히는 건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설 준비하는 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 됐어서 요게 있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 같아? 아니면 3인칭 시점인 것 같아? 1인칭 시점이야? 3인칭 시점이야? 쉽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무슨 시점인 것 같아요? 1인칭이야? 3인칭이야? 그분들 말해! 네, 3인칭이죠. 그쵸?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너무 이제, 이 덕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덕님의 시점으로 막 봐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거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초점하자. 그쵸? 그래서 덕님의 눈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반대로 써야겠다? 덕님의 이 시선, 덕님의 눈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덕님이 누구인 거야? 초점화자인 거죠? 초점화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점화자의 무엇도 알 수 있어? 내면 심리도 알 수 있어. 내면 심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지만 이것을 이제 사진 찍히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질색이야, 우리 덕님은.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하도 이제 설 준비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대요. 안 그래도 봐봐,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설이 곧 다가와 오는데 이 설을 혼자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도 오라고 안 하는데 그냥 눈치 없게 그냥 자식들을 집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눈물을 그냥 터뜨리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나온 이제 젊은 처장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어봤대요. 우는데 막 하고 울지만 이제 눈물은 이제 안 났나 봐.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대충 사실 여기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방송국의 젊은 처자는 수물민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방송거리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촬영해야 되는 유익거리인 거지. 이 안에 있는 진짜 수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막 헤아리거나 공감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눈물이 보타 불어서 그러는 게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야. 할머니가 이제 눈물이 보타 불어서 그러는 게비 이제 너무 나와가지고 나올 게 더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타 불어서라는 말을 살면서 처음 들어도 대충 알 법도 하잖아. 그런데 이제 방송국 철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살짝 쑥스러워요. 왜 괜히 한 번 더 해보라 그러니까 쑥스러워요. 그래서 눈물이 보타 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자가 깔깔 웃었대. 이거 뭐야?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 무서워. 그래서 처자가 깔깔대면서 웃었대. 설 준비를 하는 흉내를 내라는데 이제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가지고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뗐더니 불을 떼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고 또 사진을 박아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조금 올렸으니까 지우고 처자가 깔깔대며 웃었고 그리고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래. 실제로 이제 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흉내만이라도 내는 걸 촬영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한 행위죠. 영상을 찍기 위한 거야.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막 물이라도 붓고 막 바글바글 끓이는 그런 모습을 촬영하는데 무슨 구경거리라고 그걸 막 또 사진을 착착착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론과 방송국은 덕님과 같은 수몰민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방송거리, 언론의 이제 관심사는 방송거리가 될 만한가, 실릴만한가,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실상 이 수몰민들의 내면을 헤아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중략 줄거리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수는 남도의 한 수몰예정지에 살면서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부른다.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수몰예정지에 사업거리가 있다는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세 사람은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득했다. 노래 부르면서 이 밤에 달빛을 맞으면서 막 걸어가는 모습 이런 거 이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죠.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달빛조차 그득했다.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빛이 막 비추고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 그래서 달빛이 주는 모습, 즉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요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야. 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그거 어디에서 그랬어? 시 달빛에서도 그랬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달빛이 서정적 소설에서는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시 달빛에서는 시랑도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해줄 수 있죠. 자연물이 갖는 속성으로서 갖는 속성으로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 왜? 환하게 비춰주니까. 외롭지 않죠? 그쵸? 그득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은 내일 새벽 광주에 고물상으로 반출될 거다. 이제 고물들을 모아가지고 파나봐. 그러면서 문짝을 떼어나느라 힘을 쓸 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우지끈 소리를 들으면 이제 흥이 좀 났대요. 이제 다 부서져 가는 거니까 막 떼어내는데 우지끈 이제 됐다 막 하면서 이제 좀 흥도 나고 그랬나 봐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반지 남편 칠한이는 짐승 수집에 나섰고, 요 동네에 이제 돌아다니는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칠한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짐승 수집에 나선 칠한이는 작년까지도 경기도 광주에 이제 가구 공장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를 만났대. 반지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반지를 만났대. 두 사람은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했으나, 칠한이 사고를 당했대요.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서 칠한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행복과 불행은 늘 칠한에게 교대로 왔다. 해가지고 행복과 불행. 행복은 뭐였어? 처음에 반지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쵸? 반지를 만나서 여기에서 가구공장에서 일하면서
아내인 반지를 만난 거.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하고 서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행복이었지만 불행은 뭐야? 사고를 당한 것이죠. 자, 사고를 당한 것 교대로 왔다라는 걸 이후에도 얘기해 줍니다. 아내를 만나자 사고를 당했고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수물지구가 되었으니 보상금 타가라 그랬어요. 이것도 좋은 얘기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파일 보내줄게요, 그러면. 네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왔대. 보상금 타가라고 연락 왔으니까 또 이제 수물지역이 된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또 보상금은 행복한 일이죠. 교차로 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진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가지고 제 병원비로 다 써버린 칠하는. 근데 보상금을 다 뭘로 써버렸어? 병원비로 다 써버렸어요. 이런 거 이제 불행과 행복이 교차로 오는 모습이죠.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기름 보일러를 개조한 집이라 칠한내는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침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짐승들은 물막이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덜어 키우는 경우도 있고 덜어는 잡아먹기도 한대요. 버리고 간 짐승들을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하는 모양이었다. 칠하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서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감나가는 소나 개는 이미 처분하고 떠난 뒤여서 동네에는 값 안 나오는 고양이나 염소 아니면 닭같이 이런 이제 자그마한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나 봐. 이왕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잡아먹을 게 있는 염소를 좀 잡으려고 칠한이 막 동네를 고살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우지끈하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난 거야. 집에 대한 철거 공사는 이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 철거 공사가 시작된 건가 싶어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 왜?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 더 이상 칠하는 지낼 곳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 그래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고개만을 내밀어서 바라본 즉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두 명의 사나이면은 아마 아까 이야기한 외지인이 아닐까 싶어. 두 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대.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의 수는 3명이 분명했대요. 2명의 사나이와 작은 머리통, 아이겠죠, 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칠한이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기 이제 숨었잖아. 숨었는데 이제 누구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집주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죠. 그쵸? 거짓말로 집주인이요. 이렇게 가다듬고 점잖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왜 제 입에서 집주인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어. 집주인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생각컨대 임기응변, 그것은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약간 본능적으로 이렇게 툭 던진 거죠. 칠한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쑥 집어넣어 버렸대요.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이다. 대책을 모의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피시 그리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뭔가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으니까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칠한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봐봐. 칠한의 머릿속엔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딱 들었대. 누가 이 야심한 말에 남의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남의 빈집? 누구 집을 얘기하는 거야? 칠한의 집을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그때 다시 고개를 들어서 연달아 쑥쑥쑥 나왔어. 3명의 사람이 있었댔잖아. 그래서 쑥쑥쑥 작은 머리통은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칠한은 찔끔했어요. 진짜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면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된다는 걸 아시오 모르시오 하면서 칠하는 나름대로 임기응변으로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간 떨리는 게 아니었다고 하네.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서는 안 된다. 저쪽에서도 뭔가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진짜 수장공상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쪽에서 응답이 들어왔다. 여보시오, 집주인이란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가 앞에 떳떳하게 나와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나도 묻겠소.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칠한과 이 두 사나이랑 어린 아이까지 해가지고 작은 머리통까지 해서 3명의 사람들 같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야 집주인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요? 아유, 그렇다면 협상을 합시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냈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남의 집을 이렇게 우직대는 막 하는 소리도 들리고 했었으니까. 다시 머리가 줄속 들어갔다. 머리가 언제 다시 나오려나 칠하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사내가 제 앞에 불쑥 나타났대요. 칠하는 너무 놀라서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자리에 꼼짝도 할 수 없었대.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돈이라도 이제 칠한이 손댄 물건값이라도 내놔. 우리 집에서 뭐 부시고 했지? 내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건장한 2명의 사내가 성큼 나타난 거야. 너무 무섭지 않을까? 덜덜덜덜 막 떨고 있어요.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장수들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 사나이들도 안 것 같아. 그러니까 주민이요.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 참, 짐승들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나이 중 한 명이 사람은 없고 사방에 고양이 새끼들이던데 고양이 잡으러 나왔고 이렇게 다 잡으러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라우 이렇게 이제 난데없이 본토박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우리도 일은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이거 지금 뭐야?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그쵸? 이 지금 수몰지역에 있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같이 연대하는 모습. 이 고양이 잡는 건 이 사람들의 일은 아니잖아. 그치? 이 사람들이 아니야. 고물상들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요. 같이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칠한이도 참 성격이 좋아요. 그쵸?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밤중에 버려진 짐승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겨울 달밤에 버리는, 계절적 배경, 겨울 달밤에 버리는 짐승 쫓기는 명호한테도 이제 신나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어린 아들한테도, 재밌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머리통이 명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같이 한번 넘어갈게요.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라? 이게 이상해. 저기. 됐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덕님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슬퍼하고 있다. 태어나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나고 자라서 살았어. 그리고 시부모님도 그리고 남편의 묘도 여기 다 있는데 여기를 두고 떠나야 하니까 슬프죠. 두 사나이가 동네에서 뜯은 문짝은 고물상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맞죠? 자, 그리고 칠하는 가구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칠하는 고향집에 대한 보상금을 자신의 병원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맞죠? 명호는 버려진 짐승들을 쫓는 것은 달밤의 사냥에 동참했다. 막 신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 가장 기본적이죠? 소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가 얼마나 소설을 잘 읽었니? 이를 판단하는 문제죠.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요. 자, 기억이 뭐냐면요. 집주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칠한이 집주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니은 볼게. 니은은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남의 집을 털고 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상대방이 떳떳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죠. 왜 밤에 남의 집을 지금 철거를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디귿은요. 우리는 수자원 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세 사람도 두 사나이와 어린 작은 머리통 하나도 사실상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체를 속이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상호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난 집주인이야. 난 수자원공사야.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리을 볼게요. 리을은요.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자신감을 얻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건 맞죠. 응?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직 집을 비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자신감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미음은 무엇이냐면요. 겁내지 마시오. 우리는 고물장수들이요 하면서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돕게 되죠. 그쵸? 안심시키려는 의도. 그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31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는 덕림 이야기 할 때 나오죠. 그래서 생전에 사람 기척도 이렇게 하면서 또 사진을 나갔다. 여기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덕림과 논쟁하는 방송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언론사의 비인간적인 느낌이 느껴져. 왜? 할머니, 덕림의 이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방송거리에만 이제 흥미를 느끼고 있는 모습에서 비인간적인 게 느껴지지만 논쟁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그죠? 물어보기는 해. 할머니,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세요? 이렇게는 물어는 거지만 논쟁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X. 덕림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송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수몰민의 실상을 폭로하려는? 폭로라는 것은 뭔가 사실을 알린다라는 건데, 그 숨겨진 사실을 이렇게 뭔가 폭로한다, 알린다. 근데 폭로의 느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덕림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방송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의 공통에 무관심한 언론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깝죠. 그쵸? 그래서 3번 방송국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시를 알리려고 하는 덕림의 모습 장난해? 나오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쵸? 방송국 사람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덕림의 모습을 통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애쓰는 수몰민? 아닙니다. 이중적인 태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31번. 자, 요렇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보기의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선지로 넘어가도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면 되니까. 덕림의 자식들이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후 제 어미가 어떻게 살든 내려와 보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해벌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 가족화를 보여주는 거 맞고, 칠한이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살면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모습. 삶의 기반을 잃고 유랑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맞죠? 그쵸?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사람들이 소나개를 처분하고 떠나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서 주민들이 떠나서 빈집이 늘어나는 소나개는 돈이 되니까 처분을 하고 갔어요. 고양이나 염소, 닭들은요, 이제 계속 주변에 돌아다니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고양이가 좀 많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칠한이 고양이 잡는 거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연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마을의 모습을 통해서 주민이 떠난 빈집이 늘어난 수몰 예정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4번, 칠한이 두 사나이에게 손댄 물건값을 치르라고 하는 모습에서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쵸? 이게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이고요. 5번, 두 사나이가 칠한의 이야기를 듣고 경계를 풀고 그를 도와서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기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안하는 모습을 통해 유랑하는 이들의 연대 장면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자, 그렇게 쭉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소설이었죠? 우리의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변형 문제 나눠드렸어요. 변형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나눠드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